정지시거는 오히려 가볍게 할 수가 있어요. 이미 다 시험에 나왔어. 개정된 이후에. 자, 이거는 개정 이전 내용이에요. 자, 개정 이전 내용 먼저 볼까요? 정지시거 다른 건 다 똑같아. 뭐가 바뀌었느냐? 이게 정말 의미가 있어요. 왜? 기준은 잘못 바꾸면 반드시 뚫겨 맞는데, 반드시 10년 뒤든 20년 뒤든 반드시 뚫겨 맞아요. 이게 그거예요. 정지시거 전방에 가다 보면은 그냥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게 그게 혁신적인 거예요. 이게 아주 혁신적인 거기 때문에 안전하고 편하다는 거예요. 모든 자동차는 아무리 최고급 비싼 자동차라도 내가 운전기사를 둘지언정 운전기사가 전방을 보고 판단해서 반드시 핸들 조작을 해야 되죠. 거기 인적 요소가 들어가요. 자율주행 자동차는 레벨 5로 하면 인적 요소 완전히 아웃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인 거예요. 근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전 구간에 확보해요. 정지시거란 넘버 원이에요. 안전에 관한 한. 단 한 군데도 예외 없이. 그럼 정지시가 뭐냐 이거죠. 운행하다 보면은 항상 돌발 상황이라는 게 생겨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많은 이유로 내가 급제동이나 차로 변경이나 속도 저감을 해야 할 행위를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외부에서 와요. 그걸 잘 이겨내야 나는 안전하게 우리 집으로 가는 겁니다. 이겨내지 못하면 사고죠. 그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거 약간 두 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요즘은 차가 워낙 많기 때문에 앞차 후미등 정도 이것만 잘 보면 도시적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아니에요. 도로 선형 문제예요. 자, 정리를 해볼게요. 100km/h면 초속 3,600초로 나누면 28.888 약 29m예요. 빨리 계산기 뚫어보세요. 휴대폰으로. 약 29m예요. 1초당. 약 30m. 초속으로 하면은 엄청 빠르죠. 그죠? 100km/h 정말 빠른 속도입니다.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에 중요한 게 나오는데 요거예요. 운전자들이 보통 전방에 돌발 떴어. 그 반응 시간을 본 거예요. 이게 통계적으로 나오잖아요. 사람에 대해서 통계적 조사한 거예요. 현재 2.5 위험률 판단 1.5초를 놓고 브레이크를 밟을 까지의 시간은 1.0초로 두 개 구분해서 2.5초를 보는데 보통의 운전자들은 어제 싱크홀 그거 땅꺼짐 하면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그분 정확히 알고 계시다. 그건 0.4에서 0.8초. 근데 우리는 도로구조 해설은 보통의 사람의 경우에는 뭐가 딱 뜨면 반응한 속도를 0.4에서 0.8초로 봐요. 그거 한문철 그걸 봤구나. 돌아서 때릴 적의 시간. 0.4에서 0.8초가 모든 사람들 반응 시간 범위야. 고령자들은 더 늘어나겠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모든 일반적인 시간에 안 들어가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여유 있게 있어요. 1.5초로 봤어요. 그리고 뭐야 1.5초 주어지고 큰일이다. 순간적으로 브레이크 밟려고 하잖아요. 그때까지 시간을 1초로 줬어요. 그러니까 이 물경 2.5초를 준 거예요. 자, 그럼 아까 초속 30m 했어요. 이론이지만은 우리가 무조건 브레이크 밟는 거 딱 운전면허 딸 때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그때는 무조건 돌발 때 무조건 브레이크 엔진 꺼트리면 안 되니까 그 클러치랑 브레이크로 꽉 밟잖아요. 딱 쓰잖아요. 도로에서 그걸 운행하니까 절대 그런 거 없죠. 가다가 뭐야 야 뭐야 큰일 났다. 그래서 브레이크 밟잖아요. 반드시 이런 행위를 해요.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아니니까. 근데 그 시간 이건데 여유 있게 이렇게 고려한 거예요. 그러면 자 2.5초 동안은 브레이크 밟기 전 시간이에요. 그죠? 그 초속 30m면은 몇 미터예요? 2, 3, 1, 3, 5, 75m. 100km/h면은 운전을 안전하게 했지만은 2.5초란 시간 주어진 거는 75m 정도는 누구도 예외 없이 여기서 뭐야 가잖아요. 브레이크 밟아도 밟을 때까지 여기서부터 이제 브레이크가 들어가잖아요. 그때까지 몇 메다 가는 거예요? 75m. 가정을 해볼게요.
아까 설계 구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만은. 우회전은 안 돼요. 근데 여기 비탈면이 섰네. 비탈면. 이렇게 빼고 그냥 매축차로 주행한다 치고. 여기서 비탈면 딱 지나서 보이는데 여기까지가 네, 70m야.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와서 70m 전방에서 지방도로다. 어떤 할머니가 사과 딱 따가지고 머리 이시고 터덜터덜 무단횡단합니다. 횡단보단 빨리 집에 가서 건너가실 거 아니에요. 100km 안 되는 할머니 걔네 없어요. 그냥 건너가시는 거예요. 과수원에서. 근데 그 구간은 묘하게 어떤 지점으로부터 이런 비탈면 조건 때문에 70m 후방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나 갑니다. 그냥 규정대로 100으로 잘 가고 있어요. 할머니 발견했어. 할머니 왜 그러세요? 큰일 났다. 이렇게 밟죠? 몇 메다 가요? 75m 가죠. 근데 70m에서 발견했어요. 할머니 치고 5m 더 가는 거예요. 그죠? 이게 정지시고예요. 그게 뭐냐? 내용이 많은데 정확한 의미상으로 이거예요. 정지거리. 단 한 개도 예외 없이 반드시 정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가는 거리가 필요해요. 그죠? 그 자리에 딱 쓰는 차 없어요. 딱 쓰면 운전자 앞차 뚫고 날아가죠. 그 다음에 보이는 거리가 있죠. 자, 어떻게 돼야 돼요? 보이는 거리가 80m, 100m, 150m 돼야 할머니 발견하고 딱 쓰면서 75m, 10m 앞에 할머니 앞에 쓰는 거죠. 이거예요. 근데 이게 설계 속도에 따라 실제 주행에서 모르니까 설계 속도 가지고 했어요. 근데 옛날 기준은 이게 엄한 조건이란 말이에요. 고속도로 1차로면은 107m 올라가면 1000원, 약 R 곡선 반지 몇 메다 돼야 정지식 확보돼요? 460m 택도 없죠. 몇 메다 돼 1차로 정지식 나옵니까? 1500m 돼야 돼요. R이. 기본 구간이. 그렇잖아요? 차외 다관이 내용이 있어요. 공식적인 자료예요. 왜? 파라볼의 뒤자승 계산하면. 그래서 옛날에 최근에 2021년에 개정된 이전에 2019년 버전의 도로고지규칙 해설에는 그 이유는 제가 복잡한 히스토리는 이유는 말씀 못 드리고 그때는 어떻게 했냐. 이 정지시구가 굉장한 숙제예요. 그때 100km 때 155m였어요. 그때 기준이. 근데 그 이전에는 180m인가 그랬죠. 줄였어요. 왜? 어떤 사유 때문에. 줄이려고 주행속도라는 걸 넣었어요. 넣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표가 어디 갔지? 100km 포화인 경우에 저는 그 숫자만 기억해요. 155m로 줄었어요. 근데 그럼 주행속도라는 용어가 들어왔는데 이게 희한한 컨셉으로 들어온 거예요. 설계속도 대신 주행속도를 하자. 근데 주행속도가 아까 운행속도 말씀드렸죠. 실제 주행한 속도는 고민거리가 뭐냐. 운전자를 선택하는 속도는 실제 더 빨라. 그죠? 그게 기본 컨셉 알고 있는 속도인데 이거는 뭐냐. 설계속도가 80에서 120km 나올 때는 설계속도의 85%. 묘하게 85라는 게 있어요. 그죠? 0.85야. 그 다음에 설계속도 40에서 70 낮은 등급의 도로인데 이건 90%. 그 이하는 같다고 봅니다. 이렇게 계산하면은 정지시거가 다운되는 효과가 생겼어요. 그게 2019년 2000년 버전이에요. 그대로 설계를 계속 해왔습니다. 네, 충분한 이유가 있었어요. 환경 문제는 좀 복잡했어요. 그때 그렇게 했습니다. 도로하는 모든 분들이 공감을 했어요. 정지 기준을 개정했는데 한 20년 지나서 터진 거예요. 아주 이상한 사소한 데서. 근데 뭐냐 이거죠. 이게 근거가 없는 거예요. 주행속도라는 개념을 집어넣는데 정지 주행속도를 넣는데 주행속도가 설계속도의 85%다. 고속도로가.
무슨 근거야? 비가 오면은 도로교통법에 조금 오면은 제한속도 80, 폭우가 쏟아지면 50%로 줄이게 돼 있죠. 그것도 갖다 붙였어요. 그래? 도로공사는 그런 자유가 다 있어. 비 오는 날에 주행속도 체크하는 데이터 보니까 와씨 전부 다 100 이상 다니네. 나가리. 찾아가 봐. 일본에는 85 이거 그대로 했습니다. 갖고 오니까 요거 지시하고 하나가 더 있었어. 이렇게 줄이는 거하고 설계 속도로 한다라는 게 두 가지가 지시되어 있고 요거를 선택해서 한다고 돼 있어요. 일본 애들이 원래 그래. 그런 장난을 잘해. 그러니까 걔네들은 근데 우리는 반만 취한 거예요. 반만. 설계 속도를 고려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는 게 없어. 이것만 들어왔어. 그것도 안 돼. 아무리 찾아도 85를 한다는 근거가 없어요. 하필이면 그때 제가 기숙사에 있어가지고 저랑 그 담당 사무관하고 과장님하고 감사원 앞에 앉아서 한 3시간 동안 이러고 야단 맞았어요. 얼굴 시뻘개지면서. 그 전설의 과장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직접 오셨더라고. 감사원의 전설적인 과장님이 있어요. 저 더럽게 나쁜 거지. 내가 무슨 죄야. 내가 개장한 게 아닌데. 근데 오늘 저는 할 일이 나름대로 논리를 계속 아니다 이게 맞다 할 수밖에 없었다 설명해야 되는데 마지막 알고 있는 그걸 못하는 거야. 환경 때문에. 공사비 때문에. 그때 일이 엄청 많았거든요. 옛날 지나간 일. 그때 정식으로 하면 그거 못해. 도로 못해. 그러니까 다 공감했다니까. 단 한 명도 예비 없이 다 그래. 그래야 도로할 수 있어. 그게 맞아. 안전 크게 문제 없고 괜찮아. 한 거예요. 근데 그 국토보건법이 0이었던 거예요. 도로구조 규칙이고 해설인 거예요. 시가 20년 지난 다음에 깨졌어요. 요만 사소한 이유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정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개정 사항이에요. 다시 설계 속도로 돌아갔어. 주행 속도가 없어지고. 또 한 가지. 요거 F. 도로에 F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종방향 미끄럼 마찰계수, 횡방향 미끄럼 마찰계수가 있어요. 횡방향 미끄럼 마찰계수는 설명하겠지만 이건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종방향 미끄럼 마찰계수는 뭐 마찰계수를 높인다. 뭐 마찰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제동거리를 짧게 하려면 노면을 거칠 기준. 뭐 여러 포장공법이 나오잖아요. 그죠? 제동거리를 짧게 하기 위한 구리빙서부터 쫙 나와요. 그런 게 성립이 돼. 즉 종방향 미끄럼 마찰계수 높인다는 게 성립이 돼요. 근데 횡방향 미끄럼 마찰 높이는 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넣었어요. 왜? 가다가 제동할 때 타이어와 노면의 마찰력이 높을수록 잘 쓸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아닌 거야. 그건 일반적인 생각이 거지 실제로 공학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상관이 없더라 이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다 F값을 썼어. 근데 전 세계적으로 다 바뀌었어. 어느 날 갑자기 유럽의 유명한 도로학자가 연구를 한 거야. 요게 이제 전에는 이렇게 봤어요. 설계도 주행 속도에 따라 종방 미끄럼 마찰 개수가 바뀌면서 요거를 반영해 가지고 정지시거를 이렇게 정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유럽의 유명한 학자가 연구를 한 거야. 과연 속도에 따라 종방 미끄럼 마찰 바뀌느냐? 안 바뀌어. 일정한 값 수렴하고 말아요. 이게 뭐야? 전부 다 바보짓한 거야. 뻘짓한 거예요. 전 세계가. 그래서 바뀌었어요. 이거 아니다. 일정한 속도로 줄이는 감속도라는 걸 하자. 두 가지가 바뀐 거예요. 바뀐 사유는 끔찍했어요. 정말 엄청난 끔찍했는데 내용은 가장 핵심은 주행 속도 대신에 설계 속도를 다시 회귀했고 종방향 미끄럼 마찰 계수 대신에 감속도라는 걸 도입한 겁니다. 자, 유인물 빼오셨어요? 자, 요거는 제가 요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처음에 개정될 때는 차배 답안지에 추가번호 뭐 개정 사유서부터 엄청난 내용 해놨는데 이미 시간 지났어요. 시험에 다 나왔어. 그럼 그건 영양가 빠지는 거예요. 그죠? 똑같이 써. 그때 개정 사유. 그게 2021년인데 벌써 4년이 돼가는데 뭐 이제 와서 또 개정 사유 문제점, 그 이전 정지시간의 문제점, 개정 사유 그걸 쓰셔도 되는데 뭔가 조금 그래요. 그죠? 4년이나 지났는데 뻘쭘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리하는데 제가 횡방향으로 드린 게 있죠.
많은 놓치는 분들이 있는데 정제시거 보게 되면은 제가 요것도 하나 해드렸죠. 도로구조 규칙 해설 개정 내용. 항상 개정할 신고 대입을 하거든요. 정지시거가 바뀌면은 정지시거만 바뀌는 게 아니라 정지시거가 다른 기하가 요소에도 D가 다 들어가요. 요걸 보시게 되면은 자, 요게 있고 기본교재, 그죠? 빨간색이 바뀐 거예요. 안 바뀐 거는 지금 책에 있는 거가 안 바뀌고 이전 내용인 거고, 바뀐 내용이 빨간색입니다. 여기에 바뀐 내용인 거고. 근데 정지시거가 바뀌면은 요 신고 대입 형식된 걸 보시면은 쭉 보세요. 정식 개선이 나오고 종단 경사를 고려한 정지시거가 또 뭐 또 바뀌는 거고. 자, 또 한 가지 바뀐 게 뭐냐면은 좌우 신고 대입의 5페이지 보게 되면 노면 동결 적설을 고려한 정지시거 해가지고 전에도 역시 종방향 미끄럼 맞추기에서 0.15로 했는데 이거를 그냥 단일값 감속도로 종방향 미끄럼 맞추기에서라는 용어가 삭제된 거예요. 그건 용어 안 써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바뀌었죠. 터널 내 정지시거. 이게 없어졌어요. 왜냐하면은 전에는 터널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터널 내 정지시거를 일단은 터널을 기본적으로 비가 오면은 이게 노면 조건이 타이어와 노면에 마찰력 중요하기 때문에 노면 수변 상태냐, 눈이 오냐, 드라이하냐 이게 굉장히 변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전에는 안전을 고려해서 노면 수변 상태로 했어요. 근데 터널은 비가 와도 노면 수변 상태가 안 되잖아요. 노면에 젖질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기본적은 그런데 현실은 안 그렇죠. 터널 입구부에 한 30에서 50m 여기는 해서 물이 묻어 들어가. 바퀴에 눈도 물어. 그 불만들이 많았어요. 여기 위험합니다. 왜? 바깥에서 물이 들어가. 또는 전후 토공 구간의 종당 경사에 따라서 거꾸로 토공부에 물이 유입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터널 내는 드라이한 건조한 상태라는 게 성립이 안 돼. 그래서 전에는 끊임없이 개선 방안을 얘기해. 터널 내도 건조 상태 보지 말자. 위험한 구간에 충분히 발생 가능하다. 그래서 이번 개정하면서 터널 내 정지식을 삭제한 거예요. 일반 구간처럼 해라. 즉 노면 수변 상태로 해라. 삭제한 게 연동돼서 바뀌었고, 그 다음에 7페이지에 있는 거 시거의 확보. 이 8월분의 디자선 에미콜. 이게 아까 말씀드린 지하도로의 측벽 때문에 이격거리. 이것도 바뀌었고, 자 종단 곡선의 변화 비율도 바뀝니다. 8페이지 보게 되면은 종단 곡선의 최소 변화 비율이 %당 미터로 지시되어 있는데 이게 정지시거가 바뀌면은 이것도 연동돼서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은 종단 곡선 변화 비율이 바뀌니까 종단 곡선 최소값이 바뀌어요. 길이에. 쭉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 11페이지 평면적으로 시거에도 정지시거랑 비교하는데 이게 같이 연동돼서 바뀝니다. 표값이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 13페이지 보게 되면 터널과 인터체인지 이격거리인데 이건 인지 반응시, 인지 판단 시간 바뀐 거고 용어만 바뀐 거고요. 15페이지 보게 되면은 여기 볼록형 종단 곡선의 최소 종단 곡선 변화 비율도 바뀝니다. 정지시거까지 바뀌었기 때문에 정지시거로 개정된 내용들이 정지시거 뒷값만이 아니라 연동돼서 같이 바뀐 거를 포함해서 차별화반지 확인하세요. 이게 7기 자료인가? 지금 8기죠. 6기인가 5기인가 있어요. 정지시거를 본문형으로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확인하셔가지고 정지시거는 단본. 아까 정지시거를 단답형으로 했겠죠, 그죠? 정지시거는 단답형과 본문형 둘 다 준비하세요. 근데 개정의 필요성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이미 개정한 지 4년이 아마 그때 개정할 당시에
그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한 거니까 개정 사유 및 개정이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언급한 게 있는데 그 편 시점을 4년 뒤로 미뤄가지고 그냥 당연히 이미 개정된 4년이 지났으니까 개정된 내용 해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본문형. 자, 요게 이제 본문형과 단답형의 경계를 넘어갈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얘는 본문형 나와도 괜찮아. 정지시고의 주요 내용인데 기술하시오. 정지시고 확보 방안인데 기술하시오.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단답형은 덜렁 그냥 정지시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 본문형에는 나중에 이제 다른 데서 훨씬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추천하는 건 일단 단본 두 가지 형태로 접근하시는 걸 하고, 그 다음에 금방 말씀드린 신구 대표하고 차별 답안지로 6기 때인가 그 차별 답안지로 아마 드린 게 있을 거예요. 그걸 보시고 꽤 양이 많을 테니까 어떤 경우든 간에 여러분들 미리 노트라는 거는 단답형은 1.5페이지, 본문은 3페이지 이상 하지 마세요. 줄이는 것도 연습입니다. 최근에 드린 차별 답안지 보시면은 양을 내가 6페이지, 7페이지짜리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 얘기 아니에요. 골라 쓰시라는 얘기인 거고, 항상 여러분들은 줄이셔야 돼, 이제. 단답형은 1.5페이지, 맥시멈, 본문형은 3페이지. 정지시고는 이제 개정한 게 지났으니까, 뭐 영양가는 뚝 떨어졌어요. 영양가는 치열하게 다툼이 일어났고, 깔끔하게 정리됐는데, 앞줄의 시고보다 시간상 10분 나중에 다음 주에 하고 시간상 적합한 내용이 시골 확보가 아니라 있다. 횡단교사. 이거를 오늘 마지막 주제로 하겠습니다. 9번 횡단교사. 단답형 리포트로 추천을 했죠. 자, 오늘 여러 가지 했는데 3개만 하세요. 제발 많이 하지 마십시오. 제가 감당을 못해요. 3개만 하셔가지고, 근데 이거를 전 추천하는 거 오늘 가셔서 하거나 내일 하시는 거고, 다음 주에 하셔서 저한테 PDF로 직접 손을 써야 돼요. 한글 오대한글 안 받아요. 보내지 마세요. 그건 효과 없어요. 전혀 틀려요. 내가 쓰는 거면 생각을 한 3번을 해야 돼요. 워딩은 한 번만 했거든요. 생각이. 직접 손을 쓰셔야 돼요. 그래야 저 첨삭해서 회신해 드립니다. 뭐 정 안 되면 해드리긴 하는데 하지 마세요. 직접 손을 쓰십시오. 그래가지고 스캔해서 PDF로 저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첨삭해서 회신하는데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1주차 숙제를 리포트를 내셔도 괜찮아요. 딜레이 돼도 괜찮습니다. 자, 횡단교사, 당연히 단답형. 이건 컨셉상 이런 거는 정말 딱 그렇구나. 그런 게 차별한 내용이고 그런 방향으로 빠져나가야 되는구나라는 게 감을 잡기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자, 횡단교사 정의를 봐야 되겠죠. 횡단이니까 도로를 횡단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종방향, 횡방향. 종방향, 도로 중심선 방향, 도로 축방향, 자동차가 가는 방향의 종방향. 그거의 직각방향의 횡방향이에요. 횡단이라는 의미는 이 방향이겠죠. 노면이 중심선을 이렇게 쓰면 이런 이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횡단경사. 횡단경사 도로의 진행 방향에 직각으로 설치하는 경사로서 끝났죠. 근데 이게 방향이 2개가 있어요. 이게 있고 여기서 말하는 횡단경사가 있고 편경사. 이것도 횡방향 경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진행 방향으로 두는 최소 진행 방향으로 제로라는 건 두면 안 되죠. 그죠? 물이 최소되는 거니까. 진행방 0.1에 0.5든 잡는 거 있잖아. 그게 종방향 경사인 거고 얘는 횡방향 경사입니다. 범위로는 편경사까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정확한 의미는 이거예요. 횡단경사 용어의 정의는 배수를 위한, 그 중에서 뭐요? 노면수를 아웃시키기 위한 노면 배수를 위한 횡단경사와 평면 곡선에 설치하는 편경사를 말한다가 맞아요. 근데 주 내용은 뭐냐? 이거예요. 노면 위에 우수를 축구로 먼저 빨리 보내야죠. 이게 물이 가야 일단 수단과 방법을 가지 말고 신속하게 노면으로부터 우수를 배출시켜야 돼요. 이게 우리 제일 숙제예요. 이게 정말 끝내주는 숙제입니다. 근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숙제죠. 영원한 숙제죠. 배송포장 타보셨죠?
못 타봤다. 타보셨어요. 두 가지가 차이 나죠. 무릉 가다가 갑자기 내 차가 갑자기 벤츠가 돼요. 마일바흐가 돼요. 소음이 쭉 떨어져요. 단 초기. 느낌이 틀려요. 무릉 가다가 갑자기 싹 갑니다. 그리고 비 오는데 노면이 아스팔트 색깔로 까매. 노면에서 반짝반짝하는 빛이 반사가 안 돼요. 거기가 배선 포장 구간이에요. 그것도 한 지 얼마 안 된 구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노면에서 어떻게 더 빨리 이게 등장했어? 비싸다. 지자체에서는 좋죠. 요즘 소음 저감 때문에 얼마나 고민합니까? 이렇게 누르는 방법이 나왔어요. 오케이. 이런 방법까지 찾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이거예요. 노면의 배선. 이게 굉장한 숙제예요. 근데 출발점은 횡단경사밖에 없다 이거죠. 기준은. 그럼 문제는 뭐냐? 애가 기울기가 이거보다는 이 기울기가 더 크죠. 에너지가 크잖아요. 경사를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물이 신속하게 빠져나갈 거예요. 그죠? 근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나 가야 된다. 이게 쏠리거든. 그 경계를 2%를 보는 거예요. 실제로가 아니라 운전자 느낌상으로도. 주행하다가 횡방경사 2%로 둔 거는 쏠린다는 느낌이 운전자들이 거의 못 느껴요. 그 한계치가 2%예요. 근데 올림픽대로 타보세요. 확 쏠리거든. 뭐예요? 포장 급하게 유지보수 하다가 경사 뭐 안 맞춘 거예요. 그런데 부지기술이 있어요. 네? 그걸 횡단경사 놓친 거야. 가다 보면 옆 쏠리거든. 그 느낌이 횡단경사 안 맞는, 못 느껴야 돼요. 2%예요. 기준은 2%라고 돼 있어요. 초과할 경우. 요것 때문에 쏠린다고. 차도보다 기럽게도 물이 가는데 외측 차로의 마지막에 있는 게 기럽게니까 거기도 기울기를 두죠. 둡니다. 뭐 반대로 설치하는 있어요. 왜? 편경사 구간이야. 여기 기럽게다. 여기까지도 일로 오면은 중앙분리대 배수 용량이 커져야 되니까 얘는 역경사로 일로 가라. 이게 이제 수치가 나오죠. 그러니까 보도 자전거 도로 당연히 둡니다. 그 도로는 무조건 다 횡단경사가 있는 거예요. 보도도 둬야 되는데 보도에도 물 보이면 안 되죠. 내가 2% 깨진 데가 많죠. 왜? 전에는 연석이 이렇게 있었는데 횡단보도 건너가야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한다? 그렇게 바꿨죠. 왜? 연석을 넘어가야 되니까 안 된다. 같은 레벨로 해라. 뭐 차도와 교통 약자 때문에 들어왔죠. 횡단보도 나중에 앞에 서보세요. 꼭 이렇게 기울기를 해가지고 노면하고 레벨을 맞췄죠. 그죠? 그거 더 위험하죠. 그렇습니다. 하여간 횡단경사는 자전거들 보도 예외 없어요. 그죠? 엄밀히 따지면 그럼 터널 안에는. 네? 터널 안에. 노면 수거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근데 터널 안에 물이 있어. 아까 말한 것처럼 외부에서 타이어를 타고 들어가는 물도 있고 그 안에서 터널이 재수 없으면 용수라는 게 발생해요. 네, 우리나라 나라가 좋아가지고 그래 땅만 파면 물이 나오거든. 좋은 물이 깨끗한 물이 나와요. 그것도 있고 청소도 해야 되고 터널 안에도 물이 계속 들어갈 조건이 돼요. 그러니까 또 시공도 편하잖아. 토건볼 가다가 같이 밀면 되는데 그거를 또 제로로 한다고 필요 없다고 다시 그냥 제로를 맞춰요? 그런 이상한 짓 할 일 없어요. 시공이 편한 거는 설계도 편한 거 다 좋은 거예요. 그냥 가면 됩니다. 횡단경사는 다 두는 거예요. 포장 종류에 따라 이게 정식 명칭이죠. 근데 이렇게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아스코니아 쓰도 괜찮고 포장에 따라 이 정도. 도로 등급 낮으면 기울기 키게 됩니다. 차가 잘 안 다니니까. 자, 형상, 거짓말. 야, 물이란 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이렇게 두는데 어떻게든 이 속도를 올려야 돼요. 그 올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차로가 늘어나면 이게 이 기울기 똑같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차라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점이라면 여기 0.5, 1.0, 1.5, 2.0. 그러면 기울기가 점점 이렇게 되면 점변하죠. 그러면은 어떻게 됐냐? 벡터로 표시하면은 이만큼 기울기고 요만큼 기울기, 요만큼 기울기, 요만큼 에너지 크기를 말한다 이거죠. 이러면은 여기만 빨라지니까 여기도 속도가 빨라져. 물길은 지네끼리 정말 인력 작용이 잘 되거든요. 땡겨버려 얘가. 그럼 또 복합경사 이렇게. 요거 1.5, 2%. 그럼 2%보다 이거 물이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얘가 땡겨버리거든.
이쪽에서. 그 얘기예요. 직선과 곡선의 조합, 곡선 경사. 근데 문제는 뭐냐? 아이씨, 이거 롤러로 어떻게 다짐하고 있어? 이거 맞춰요? 못 맞춰. 이거는 뭐야? 다 이론인 거지, 이론. 실제로는 그렇게 안 해요.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설계해봐야 현장에서. 현장 포장의 최대 변수는 뭐예요? 그 장비 운영 그 기분이에요. 그분이 최고. 그분이 넘버원이에요. 그분이 포장의 품질을 좌우합니다. 그 얘기예요. 다 이론적인 거예요. 자, 분리됐어. 뭐 3차로 도로. 이 얘기예요. 가운데로 하자. 다차로 도로니까. 편도 3차로 이상이에요. 4차로, 5차로, 6차로. 이게 기니까, 오케이. 이거는 일은 몰라. 좋죠. 아이디어는 좋아요. 그러니까 도로는 천재가 오면 안 된다는. 아이디어 좋잖아요. 그죠? 그건 그림으로 볼 때나 좋은 거지. 이제 검토해. 오케이. 배수구 매설해야죠. 그러면 물이 들어갈 물 구멍을 해줘야 돼. 스티로 그때 가발을 깔아줘야 돼. 직선 구간인데 곡선도 아니고. 그 시간 지나면은 어떻게 돼요? 다 파내야죠. 물이 가는 곳은 반드시 이물질 따라갑니다. 물이 가는 곳은 반드시 토리자가 쓸려 내려가요. 그게 이번에 땅 꺼짐의 원인인 거잖아요. 그림상으로는 좋아. 근데 그 다음에 감당이 안 돼요. 그러잖아요? 여기다가 그러지 않는데 곡선부에 있는 중앙부에다 배수실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는데 직선부인데도 이따위를 해요? 그림만 보기 좋은 거죠. 기록계도 횡단경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역경사. 다 그럼 그나마 이것까지도 그 반대로 하는데 왜? 경사 차이. 얘가 2%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 얘는 6%밖에 못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야? 얘가 곡선부야. 곡선부예요. 편경사가 왔어. 편경사 4% 구간이네. 그럼 얘들 반대로 해야 된다. 몇 퍼센트를 할 거냐? 대수차가 7% 이내고 최대 경사가 빠져. 6% 초과할 경우에 8% 이하로 한다. 그럼 반대 방향 마이너스 4%로 할 수밖에 없죠. 왜? 부딪히는 경우는 자동차가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이쪽 경사를 타던 분이 반대 경사로 기록계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럼 방향으로 대수차가 커지면은 위험하니까 8%를 제한하는 겁니다. 대수차가 8%, 4% 마이너스 6, 6% 마이너스 2.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 온갖 조합서부터 이거 있잖아요. 80, 71, 62, 53. 8% 대수차. 그죠? 3%, 4%. 그다음 접속해야 되는 거. 이렇게 돼 있어요. 정말 많습니다. 그럼 다시 정화가서 차별화 내용. 양이 무지무지 많아요. 그죠? 단답형 나왔어. 여러분 숙제는 돼요. 횡단경사란 두 줄 쓰고 2번. 한 줄, 두 줄 쓰고 2번. 난 뭐뭐를 중점 기술한다. 박스 2번. 횡단경사 1번, 2번. 기본 내용 골라 쓰셔야죠. 3번. 뭘 쓸 거냐, 그죠?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출발점을 보시면은 뭐 때문에 한다? 비가 와요. 노면에 물이 있는 것은 정말 위험해요. 운전자, 그 다음에 유지 관리하는 분들 입장에서도 정말 위험해요. 어떻게든 신속하게 축구를 아웃시켜야 돼요. 근데 할 수 있는 건 경사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 다른 규정이 없어요. 다른 규정이 없다고. 온리 횡단경사밖에 없잖아요. 그죠? 평면교차로 복잡한 그림 있죠. 그렇게 해보신 분. 그렇게 경사 맞춰보신 분. 그런 분들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숙제가 온 거야. 노면수의 대책은 노면의 물로 전 노면수에 대한 대책은 온리 대안은 우리가 횡단경사밖에 없어요. 이게 온리 기준상에 있는 게 밖에 없어요. 그럼 다 했어요? 설계 다 한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들 더 해야죠. 어떻게든 여기에 가장 적합한 용어는 뭐예요? 돌은 노면에 물을 노면 채수 현상이죠. 노면 채수, 이 말씀은 들어봤죠? 이 구간이 생겨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횡단경사밖에 없는데 노면 채수 구간이 발생한다고요. 사유가 있겠죠. 아직 평경에서 접속 안 했지만은 그 평경에서 접 설치할 때 반드시 생겨요. 벌레가 있어 생길 수 있다는 그런 구간. 그 2% 안 되는 구간이 한 30, 50m 생겨요. 쫙 도는 거지 그냥. 저도 한번 돌아봤어요. 저는 알았죠. 미리 기사한테 얘기해 줬어요. 기사님, 자 잠깐 돌아요. 눈이 왔거든. 근데 벌레가 눈이 왔었어요. 돕니다. 천천히 갔어요. 오, 그럼 괜찮아. 근데 어떻게 돼요? 그런 미끄러운 구간은 처음에 핸들 돌려도 곡선 핸들 돌리는 거야. 돌지 마세요 그랬거든요. 돕니다. 싹 돌리다가 괜찮네. 그러다 갑자기 돌죠. 처음에는 보통 일반 드라이한 상태 노면 타다 보면 핸들 돌면 싹 차가 돌아요. 그죠? 근데 젖어 있거나 눈이 오면 처음에 돌려도 드라이한 상태처럼 회전이 안 돼. 그러다 어느 한계치를 넘어가면 갑자기 마찰이 생기면서 팽 도는 거예요. 경험해 보셨어요? 경험해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끔찍합니다. 1차로에서 4차로까지 팽팽팽 돌아가면 갑니까? 당연히 전복은 안 됐죠. 우리 와이프는 애들 다 타고 있었어요. 근데 요거 봐가지고 기사 아저씨는 분명히 돈다. 속도 줄이라고. 돌리지 말라는. 이상 속도 그랬어. 위험해요. 그런 구간이 생겨요. 노면 채수구간 어디 생겨요? 오목부예요. 네? 대치역 사거리예요. 거기 침수가 노면 채수 구간이죠. 곳곳에 노면에 물이 고이는 구간이 생깁니다. 그러면 사유가 구골절절이 나와요. 그 다음 뭐가 있어야 돼요? 이거는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책이 제일 심한 게 강남역 사거리 잠기는 거예요. 제일 라이트하게 가볍게 오는 게 블랙아이스인 거예요. 그게 겨울에는 얼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 물이 어디서 옵니까? 눈 아니면 비잖아요. 그게 횡단경사에 따라 흘러가야 되는데 그럼 눈이나 비 오면 전 구간이 다 블랙아이스가 생겨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죠? 명확히 드러나는 일정 구간만 생긴다는 걸로 다 공개를 했어요. 여기가 위험 구간이다. 처음 다 거다 분사장치 두고 했잖아요. 그죠? 일반 것도 위험 구간 다 선정했죠. 전수 다 조사했잖아요. 특정 구간만 생겨요. 거기에 뭐예요? 노면 채수되는 구간이에요. 눈이 녹았을 때 물이 안 가고 고여있다가 어는 구간이라고. 그러니까 눈이 아니라 얼음이 바뀌면서 시각적으로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블랙아이스죠. 살얼음. 곳곳에 있어요. 곳곳에. 거기에 앞으로 이제 서울 시내 비 오면 타보시면 느껴보세요. 곳곳에 물이 고여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짧게 뭐 포장에 좀 처짐이 생겼다든지 뭐 뭔가 부분적인 짧게 유지보수 불량이라든지 결함 위에서 물 생기면 물운동이죠. 괜찮아요. 그런 거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외치고 물이 쫙 고여있다고. 외치게. 물이 쫙 고여있는 데가 있어요.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물 쫙 튀기면 지나가거든. 부산, 대구, 서울시 비 오다 물이 쫙 튀기면 지나가요. 근데 거기만 그래. 도로 전체가 다 그러면 괜찮아. 폭우가 내릴 땐 다 그러겠죠. 근데 그 정도도 아닌데 거기는 물이 고여서 물이 쫙 튀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노면을 신속하게 배수를 못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다른 말로 해도 돼요. 횡단경사가 깨지는 데가 생겨요. 횡단경사 부적 구간이 생깁니다. 노면 채수 발생 구간이 생겨요. 그 사유를 찾는 거고 그 다음에 대책을 세우셔야죠. 그 중에 가장 대표 뻔한 게 이제 선배수인 거죠. 그거 대단한 겁니다. 왜? 저는 물바지를 이제 이렇게 했잖아요. 기럽게 해요. 종당에서 꽂히거든. 물이 짜고 오다가 통통통통 튕겨서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죠? 물이 여기로 쏙 들어가야 되는데 통통통통 튕겨서 지나가 버려요.
그리고 계산 방안이 뭐였어요? 이걸 길게 두자는 거예요. 그 중간에 이걸 지지하는 것만 둬라. 전에는 이게 촘촘히 있었거든. 그리고 세로 방향의 철심이 얘가 지지하는 거였어요. 그죠? 바뀌었죠, 이렇게. 그러면 통통 튀기냐, 쏙쏙 들어가라. 그래도 쏟아져 오는데 어떡합니까? 그 등장한 게 선배수. 가다가 만나는 게 아니라 외측에다가 쫙 그냥 기울기에 따라 물이 오면은 그 바로바로 들어가는 게 뭐예요? 선배수 시설. 아주 각광을 받았죠. 이거 언제 퍼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나마 이거는 담배꽁초 하면은 구청에서 폭우 내리기 전에 담배꽁초는 다 긁어내지. 이거 누가 퍼내는지 모르겠어, 난 이거. 왜? 물이 가는 곳은 반드시 이물 따라가. 1년, 2년 지나면 다 막힙니다, 이거. 다 선배수 들어왔죠. 온갖 대안을 계속 냅니다. 온갖 대안을 계속 내고 있어요. 그중 하나 배승포장인 거고. 종당경사를 열심히 검토하는 거예요. 한번 유로를 검토하는 겁니다. 자, 유로를 나중에 비올 적에 큰 도로 말고 산책길도 좋아요. 요즘 산책길도 아스팔트 포장 많이 하잖아요. 근데 경사로 비틀비탈길에 쌓여 있습니다. 물이 어디로 가나 한번 보세요. 물이. 직선이면은 그래도 바깥으로 흘러가겠죠. 자, 곡선이에요. 물이 어디로 가나 보세요. 한번 잘 관찰해 보십시오. 이상한 곡선부 가게 되면은 희한하게 종방에 먹으면은 대각선을 이렇게 흘러가요. 횡단경사로 못 가요. 대각선으로 가다가 곡선을 바뀌었어? 그 물이 헷갈려 돌아요? 아니에요. 여기서 넘쳐요. 여기 잔뜩 고여요. 왜? 이렇게 곡선을 가다가 횡방향 경사보다는 종방향 경사가 크니까 물이 대각선을 간단 말이에요. 곡선은 이렇게 돌아가요. 돌아 그런 거 있잖아요. 반대 돌아간다고. 그러면 물이 알아서 픽 돌아요? 못 돌아요. 물은 중력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가다가 돌기 전에 얘가 거기서 뭉쳐요. 거기가 집중적으로 취소되면서 넘칩니다. 넘치고 남는 물이 이제 반대로 따라가기 시작해요. 물은 그렇게 갑니다. 지네끼리 작용한 인력이 훨씬 커, 힘이. 횡단경사나 종방경사보다. 물은 우리가 의도한 대로 잘 못 가요. 차에다가 이제 그림이 있어요. 하나하나 찾아보세요. 요거 잘 쓰게, 요거는 잘 정리해서 7점을 목표로 하세요. 잘 쓰면 됩니다. 열심히 찾아보세요. 노면의 물이, 여름에는 물이고 겨울에는 눈이나 얼음이 되고 도시적 지방지역, 고속도로, 도시적 도로 구분을 해보시면서 노면수가 고이고 거기에 대책이 뭐가 있을지 한번 검토해서 정리를 잘 해놓으십시오. 자, 오늘 마지막. 정리 잘했어. 자, 오늘 결론입니다. 설계 구간. 왜 중요하다 했어? 설계서부터 바뀌는 건데, 기준상으로 어떻게 보면 하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죠?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지금 이거 횡단경사 한참 얘기하고 강조했어요. 근데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거 왜 하냐 이거죠. 이걸 기하고적을 왜 따지는 거예요? 안전 때문에 따지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이거 안전 때문에 따지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포장도 관련이 있어요. 미끄러지거든요. 설계 속도 다운시키면 운전자들은 몰라요. 계속 이만한 거 80 써붙인다고 아는 게 어디 있어요. 몰라요. 뭔지 알아요? 곡선부 들어가 보면 알아. 갑자기 곡선부가 뒤에 탔던 곡선부보다 반대로 작은 거야. 근데 시각적으로 우리 전문가들은 알 수도 있겠다. 근데 들어가다 보면은 어떻게? 뒤에서 돌았던 곡선 반경보다 작기 때문에 더 급한 핸들 조작을 하게 돼 있어요. 뒤에 섰던 평면교차로의 종당경사로 그 느낌으로 브레이크 밟으면은 앞으로 막 쏠리는 것 같은 거예요. 뒤에는 4%였는데 여기는 8%거든. 안 되면 10%. 뭐? 설계서 다운시킨다고. 어떻게 알아? 내가 처음 가봤는데. 그리고 브레이크 꽉 밟는 거예요. 급지동 소리 나고 끼끼 소리 나는 거예요. 확 쏠리고. 그거 왜 해야 되는 거예요? 안전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기어고자 전체는 도로 안전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게 바뀌면은 그게 용량 증대 방안이에요. 그러니까 2장의 안전을 고려한 도로 설계의 핵심적인 내용은 기하구조예요. 이거를 모른다는 거죠. 기하구조 왜 따지느냐? 안전한 도로 설계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내용들이 2장 안전고란도 설계는 안전시설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건 다 차선책이고 넘버원이 뭐냐? 설계죠. 그죠? 그게 포장의 조기 파손 방지 방안이에요. 그걸 잘해야지만. 물고임이 없어야지만 포장이 조기 파손. 비 오고 나면 땜똥 떨어지실 때 뚝뚝 떨어지잖아, 포트홀.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물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노면 신수가 아웃시키는 게 포장의 수명 연장 방안이에요. 그런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이니까 진도도 많이 안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 빨리 뭔가 고민을 하세요. 좀 어렵죠? 그래서 어렵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방법이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저는 다른 방법 몰라요. 죄송하지만. 25년 차 강의인데 아직 다른 방법은 모르겠어요.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10주차까지 계속 수업을 할 겁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뭔가 말빨만 가지고 안 되고 보여줘야 되니까 차별다 하는 거고 필요한 거는 또 새로 정리하는 거고 오늘 US에 담아온 건 다음 주에 보여드릴게요. 보도자료. 자, 오늘 퇴근하시고 또는 내일 항상 매일 아침 국토부 홈페이지 들어가세요. 좌측 하단에 정책 설명 보도자료 있습니다. 정책자료도 있고 우측에 훈령 예교 고시 기준 바뀌는 거 다 떠요. 그거 하루에 잠깐 5분 10분이면 확인 가능해요. 매일 들어가세요.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그것만 클릭하시면 뜨잖아요. 아, 뭐가 바뀌었구나. 공지사항 뭐가 떴는지, 뭐가 제도 바뀌는 건지, 뭐가 지침이 새로 나오는 건지. 그리고 그 외에 못 잡을 게 많이 있지만은 저도 그런 식으로 정보를 제공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눈을 크게 뜨고 귀를 크게 여십시오. 자, 오늘의 결론은 겁니다. 어렵게 공부하셔야 쉽게 합격해요. 쉽게 공부하실 요령 피지 마세요. 그거 가지고는 합격이 안 됩니다. 어렵게 하세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쪽을 다시 봐도 되지 않을 것 같으면 하지 마시고 계속 이쪽을 쳐다보게 될 것 같으면 이번 기회에 한번 끝내보세요.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